네, 안녕하세요. 직진TV입니다. 저희 구독자가 400명을 넘겼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인 구독자분들, 그리고 군인을 제대하시고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이 엄청 많이 누르셨는데, 며칠 전에 이제 2군번, 13군번 선배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연찮게 직진TV 봤는데, 잘 되길 바란다고 또 톡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됐는지 너무 신기한데, 제 원래 부대에 있었던 후배도 댓글로 연락이 와가지고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참 이게 알게 모르게 은근히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근심 반 기대 반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아무래도 저는 앞으로도 웹툰하고 보드게임하고 앞으로 제가 제 주요 직업인 MC도 조금 다룰 예정이에요. 제가 MC적인 스킬을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제가 행사 갔다 온 것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인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군대와 관련되지 않은 걸 올렸을 때 막 확 떠나가 버리실까봐 혹시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2일이에요. 지금 찍는 시간 기준으로. 학사장교 이번 연도 입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3월 2일이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거를 빨리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병과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만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다른 병과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잘은 몰라요. 일단 제때 라떼이스 홀스라 그러죠. 라떼는 말이야. 제 기준으로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군대를 딱 갔을 때 이제 후보생 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쩌 의욕이 막 고취가 됐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약간의 꿀을 빨고 싶었죠. 누가 뭐 백골부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먼저 백골부대 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백골화 되어서 오는 거죠. 근데 이 자대 배치랑 이 병과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대 배치는 뭐 뺑뺑이나 쳐가지고 내 의지가 아니라고 쳐도 병과 선택은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병원을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단기 3년 후에 나와서 저는 청소년 강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 단기로 들어갔는데, 내가 단기로 나왔을 때 이 군생활이 나에게 좀 이득이 되고 군생활 동안 배우는 것들이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원병과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원을 준비를 하고 열심히 성적을 많이 받아왔었고 했지만, 막상 지원을 할 때 보니까 학과나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받더라고요. 우대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정원병과는 역사학과나 또 심리 쪽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상담학 전공이었고 대학교 졸업만 하면은 주는 상담심리 지도사라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학교에서 어떤 학과들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자격증이었어요. 근데 그 자격증으로는 안 되는 뭐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자격증만이 우대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정운병과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운 장교 TO가 나오면은 그 TO에서 역사학과 애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역사학과 그리고 관련 자격증 우대 애들이 먼저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적으로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정운병과 지원한 사람들이 뽑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 그대로 눈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운병과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과를 막 애들이 계속 고민해요. 보통 화공과 애들은 화학을 많이 가거든요. 화학 가는 애들 보면은 화공과 애들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물리학 쪽 걔네들이 압도적인데, 화공과 같은 경우에는 화학 장교 같은 경우에는 독립부대나 어떤 연대 소속되어 있는 화학 장교라기보다는 좀 독립 구별된 부대로 가는 애들을 몇 명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적응되면 다 좀 편해질 수 있겠지만은서도 화학 같은 경우에 적응되면 좀 편해 보이더라고요. 건축 쪽 했던 애들은 거의 다 공병으로 빠지고요. 병과 선택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보병, 포병을 제외한 나머지 병과는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워낙 인력 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만약 단기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운을 한 번이라도 찔러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자원으로 나와서 어쨌든 역사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발표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스펙이나 뭐 업무적이나 직무적인 능력들이, 상식적인 능력들이 많이, 책도 많이 읽게 될 거고, 그러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병사들 중에서도 정우는 꿀이잖아요. 그래서 장교도 뭐 다르지 않겠다. 뭐 사람마다 뭐 사단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연대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다시 아마 군생활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정운병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포병을 선택했어요. 근데 1차 지원이 있고 2차 확정 지원하는 때가 있어요. 저 때는 그랬거든요. 지금 어떠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학사장교 최근에 졸업하시거나 ROTC도 상관없습니다. ROTC도 병과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를 지원했었는데 어차피 정원 못 갈 바에야 그래 한 번 가는 군대 정보 쓰자, 정보평가 쓰자. 왜냐면 그때는 정보평가가 애들이 꿀이라고 말한 게, 정보평가는 OBC 과정을 2번 듣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OBC의 과정에서 평가학교에서 정보평가를 한 4개월 정도 들은 다음에 한 1년인가 2년 지나고 나서 정보화 교육 정보 단임 교육인가 어쨌든 거기로 다시 정보장교들만의 특별한 교육을 받으러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이제 교육기간은 사실 현역 업무보다는 훨씬 편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소문들이 돌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단기 자원인데 정보평가라고 해서 그 교육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보평가를 안 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보평가 같은 경우에는 쓰면은 거의 최전방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무조건 최전방이야? 그래 어차피 뭐 한번 가는 거 그냥 가자 하고 했더니, 정보평가 썼더니 애들이 막 저보고 직진이 남자네, 완전 남자 상남자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위기의식을 느꼈죠. 이거 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지망은 나 그냥 포병 쓸래 해가지고 포병을 썼어요. 어차피 다른 평가 가가지고 마음 졸릴 바에야 포병을 썼는데, 포병은 무조건 지원하면 1지망에 지원하면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가를 하나 1지망을 써보고 안 되면 2지망은 무조건 되는 보병 아니면 포병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지망은 무조건 지원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등수가 먼저 공개되고 평가 지원을 하면 모르겠지만 등수가 나중에 공개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 180등을 했어요. 600명 중에 626명인가 그 중에 180등을 했는데, 그래도 중상위권 성적이어가지고 제 정도 성적이었으면 행정을 써도 됐을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이 눈치 싸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행정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정이 또 부대마다 여건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재정적인 것들도 많이 다루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무 업무가 미친듯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막상 일하는 애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갑을 쓰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지망을 기갑을 썼을 때 딱히 막 기갑이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갑도 자기가 어느 정도 중상위권의 성적이면은 기갑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갑이 좋다 안 좋다라는 그 정보나 개념이 없어가지고, 근데 기갑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도 조금 할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포병하면 무조건 전방을 생각하셔야 돼요. 포병하면 저는 서울이니까 그래도 서울하고 뭐 이상한 데 갈 바에야 서울 전방 가가지고 최전방하고 서울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 못하고 그냥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최전방 가자 그래서 포병을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자대 배치 때 운 좋게 진짜 꿀사단으로 가게 돼서 남양주로 빠지게 되었죠.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 포병은 대부분 전방으로 간다. 저는 626명 중에 3명만 가는 사단으로 배치가 됐거든요. 정말 병사들도 보면은 신의 사단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선발이 되는 그런 사단으로 저도 왔기 때문에, 통신 관련 계통, 전기 관련 계통 학과를 나온 애들은 통신들을 많이 지원하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100%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자대 배치가 중구난방이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디나 속할 수 있는 병과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내가 관련된 전공이다, 예를 들어 회계 쪽 뭐 자격증이나 관련된 전공이다 하면 재정 쪽으로 지원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TU가 많이 적기 때문에 눈치 싸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눈치 싸움을 열심히 하라고밖에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쫄려해서 보병이나 포병으로 일찍 빠지는 친구들이 있다, 저 같은. 하지만 병과를 무엇을 선택해도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자대 배치다. 어떤 자대를 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근데 제가 포병을 나온 입장으로서는 포병은 머리가 조금 똑똑해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병이나 다른 병과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포병은 조금 머리 쓰는 일이 많은 것 같고, 병기 병참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제 지금 선배 중에 한 분이 병참 출신이신데 그쪽이 되게 힘들다고 느껴진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병기 병참 쪽도 가능하면 좋다. 재정 쪽은 머리가 조금 비상해야 될 것 같고, 계산적인 머리들이 엑셀 많이 다루고, 어떻게 보면 돈과 관련된 업무들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전화를 받을 거예요. 재정 쪽은 아마 사무 업무의 거의 40% 이상이 항의 전화나 문의 전화, 요청 전화,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나머지는 제가 2편에서 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보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답할 게 있으면 또 컨텐츠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점수 잘 받으시고 눈치 싸움 잘 하셔서 원하는 병과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